자, 트럼프는 코로나를 처음부터 좀 우습게 여겼습니다. 물론 1월 31일 날 미국이 중국하고의 이 모든 비행편을 차단하고 한 부분은 잘했지만은 이후에 코로나가 2월, 3월, 4월 간에 미국에서 번져나갈 때 트럼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습게 여긴 게 사실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트럼프 대응 무능이 굉장히 깊숙하게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코로나는 이제 별것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하면서 백신도 곧 나오고 치료제도 나온다 하면서 황당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에서 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여론도 지금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가짜 뉴스가 100개라면 그 중에 38개가 트럼프 입에서 나왔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이 코로나로 트럼프가 확진이 되어서 이걸 계기로 인해서 이 코로나를 무시하는 지금 트럼프의 자세가 바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곧바로 퇴원을 해서 코로나 별 문제 없이 자기가 극복했다라는 부분을 과시함으로써 병원에서 오히려 좀 오랫동안 격리되어서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트럼프라는 부분으로 이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미국에도 이제 트럼프가 결집시킬 사람은 거의 다 결집시켰다는 겁니다. 더 결집시킬 사람이 없을 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마스크를 하고 자신의 차 뒤에 타고 병원 밖으로 나와서 병원 앞에 운집한 자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돌아간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좀 이 트럼프가 웃기는 짓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 차량에 같이 탑승했던 운전기사나 경호원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위험에 노출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조금도 개의치 않을 거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이제 내일 빠르면 퇴원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아서 퇴원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에 돌아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것이 이제 퇴원 모양새를 띠는 거죠. 그러니까 백악관 안에 있는 어떤 공간에서 치료받으면서 잠깐 나와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게 아니니까 백악관에서 근무하면서 치료를 받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주치의가 지금 확진 이후에 2차례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산소 공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 공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치료제인 스테로이드제까지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제는 항상 이 양날의 칼과 같아서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똑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산소 공급을 돕기 위해 스테로이드제까지 맞았다는 것은 그만큼 좀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주변에서는 트럼프 정세가 경미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는 고열에다가 산소 호흡기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치의가 또 2일날 열이 나고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산소 호흡기까지 달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비서실장과 주치의 말이 달라지면서 지금 주치의가 나서서 말을 수습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제 퇴원을 했다면서 겉으로는 자기가 멀쩡한 것처럼 과시하는 모양을 갖다가 내비치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등이 효과가 있는 시점이 올 거다. 날 봐라. 이런 부분을 바로 그냥 또 떠들어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거의 마지막 희망으로 이렇게 끌고 갈 거라고 보는데, 이 코로나라는 병의 예측 불허성을 봤을 때 트럼프가 적어도 2, 3주는 격리해서 완전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완치되지 않은 차례 밖으로 나와서 백악관에서 업무를 본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비추어질지요. 자, 참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트럼프가 지금 치료를 위해 염증 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복용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망률을 낮추는 걸로 지금 확인되었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의 경우 35%, 트럼프처럼 산소 보충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 정도 사망률을 낮추지만 인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심각한 사람만 먹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증 환자는 덱사메타손을 복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중태이거나 심각한 코로나 환자한테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자라고 낳는 약이다. 근데 이것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 가이드라인에도 이 덱사메타손 사용을 이 산소 호흡기를 대는 응급한 환자가 아니면 권고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지금 약을 투여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트럼프가 군 병원에서 맞았던 렘데시비르도 경증 환자한테는 이렇게 공급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지금 이 몸무게가 110kg에 나이가 만으로 74세, 우리 나이로 하면 75세나 76세 정도 됩니다. 자, 거기에 트럼프는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비만에서 오는 또 다른 이런 합병증 증세도 있어서 식이요법이 요구되는 그런 고위험군이에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빨리 나와가지고 선거 유세는 못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이제 완치되었다라고 나오기 전에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니면 거기에 온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비행기 안에 차량 안에서 남을 감염시키는 게 되니까 백악관에서 치료받으면서 극히 제한된 사람만 일부 만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이애미에서 2차 대선 TV 토론을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15일 날 이제 하는 모양인데, 이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는 발열 등 감염 증상이 사라졌다 해도 첫 증상 관측 이후 최소 10일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양성 나왔다, 음성 나왔다, 양성 나왔다, 음성 나왔다 이럴 수 있는데, 최소 10일, 2주, 3주는 지나야 최종적으로 확진이 된 것이 완치되었는가 안 됐는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캠프에서는 지난번에는 MBC가 했고 이번에는 ABC가 하는 모양인데, MBC 방송국의 대책본부의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비대면 토론은 원하지 않는다. 즉 직접 보고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캠프에서도 트럼프가 토론할 능력이 있고 대선 토론위원회가 필수적인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바이든도 토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토론뿐만 아니라 대규모 대중 유세도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마당에 트럼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유세를 하러 다닌다라는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다가는 미국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내일 퇴원을 해도 백악관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가끔 사진을 노출하는 정도지 정상적으로 과연 대통령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의문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보다 더한 문제는 트럼프가 과연 TV 토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자, 15일 날 TV 토론을 한다면 이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음성화되었다고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 정상적인 TV 토론이 될 수 있겠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의 시선이 용납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조차도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확진 사실을 일찍 알고도 지금 숨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10월 1일날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하기 전에 항체 검사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1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프 힉스 보좌관이 코로나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며 자기도 검사 받았다. 힉스에 대해서는 금방 들었다. 나는 오늘이나 내일 아침에 결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2일날 새벽 1시에 자신과 부인 멜라니아의 확진을 알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코로나 검사를 받은 측근에게도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 하고 보좌관 중 한 명에게도 아무에게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마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트럼프 확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보좌관들도 이제 하나씩 공개가 됐어요. 트럼프 확진 이후에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결과가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MBC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53, 트럼프 39로 14%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확진된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성격으로 봐서 온갖 무리수를 다 둘 거라고 보이는데요. 저 무리수를 두는 것이 트럼프한테 결정적으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패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안 되는 집구석에는 여러 가지가 다 안 되게 돼 있는데요. 자,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가리가 지금 북한하고 이벤트를 하려고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주역이 되려고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다급할 때 김정은 북한 측을 꼬드겨 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비핵화를 하기로 다시 발표하는 쇼를 폼페이오하고 김여정이 선에서 기획을 하려다가 지금 이제 물 건너 간 걸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서는 한국을 위해서 한반도 이 안보를 위해서는 이번에 트럼프 확진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